(2026년 4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이 무엇인 줄 알까요? 그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입니다. 왜 대통령이 통수권자여야 하는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게 되면 자기만의 천동설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돕니까? 하늘이 돕니까? 지구가 돌죠. 근데 자기는 천동설이 맞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통수권이 뭔지 알기나 하겠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위정자들의 놀이다. 죽어나는 거는 국민들이다.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피투성이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블라디드 피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권자들이 투쟁하는 게 전쟁이라고 합니다. 위정자들의 놀이가 전쟁인지 주권자인 국민들의 투쟁이 전쟁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죽여서 어떻게 했다가 개망신 당했죠.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에서 오직하고 컨덴네이션, 규탄한다. 굉장히 센 용어로 비난을 했죠. 그런 소리 들어서인가요? 가자 지구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유엔 인권이사의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장관보다 더 센 책임자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 결의안 찬성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기권했어요. 반대는 하지 않고 기권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때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는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특정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다라고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게 되면요. 자기만의 천동설에 갇혀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구가 돌죠. 자전을 하죠. 그래서 낮밤이 있는데 하늘이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지구도 큰 우주도 어떻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낮밤이 있고 하는 거는 지구가 도는 거죠. 근데 나는 하늘이 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심우주를 공부해가지고 우주도 계속 팽창하고 확장하니까 우주가 돌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 지구의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오늘 이상열 씨를 지작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상열 중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약간의 프로필을 봤더니 포병 출신이고 학군장교 출신입니다. 아마 89학번일 겁니다. 창원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이 전공이었고 사단장을 했고 포병여단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홍천에 가면 KCTC라고 육군 과학학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인민군 역할을 하는 한국군 연대가 있으면서 훈련받으러 오는 각 연대와 전투를 붙어주죠. 그래서 실전에 비슷한 연습을 해주면서 군인들의 작전력을 올리는데 거기 이제 과학훈련 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단장을 끝내고 이 보직상으로 이제 참모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육군본부의 참모라든지 합참의 참모들 부장 아니면 연합사 같은 데 가서 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3군단장에 진급했습니다. 3군단은 우리 강원도를 책임진 군단이죠. 보병 위주의 부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포병 출신인데 보병 작전이 많은 왜 3군단을 왜 보냈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포나 기동은 아무래도 경기도에 1군단이나 5군단 이쪽이 좀 많은데 거기 있다가 그거 몇 개월도 안 돼서 지금 진급을 시켜서 지작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상열 씨가 탁월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눈에 띄어서 중장을 아주 짧게 하면서 진급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육군 참모차장 이런 분들이 이분보다 인관으로 선배예요. 그 후배가 대장에 나왔으니 육군에 있는 3스타들이 줄줄이 나가야 될 겁니다. 육군이 쌍불가리를 할 겁니다. 이러한 인사를 보면서 지작사령관이라는 자리는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전 육군 상비사단을 다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연합사 부사령관도 겸했는데 지금은 겸하지 않죠.
한국 육군이 대단한 부대인데 여기에는 공지 기동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군과의 연합작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공군과의 합동작전에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주요 지휘관만 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 양반을 임명한 걸 보게 되면 야전지휘관 출신이니까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야전지휘관이니까 한다?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분단장만 돼도 공군하고 같이 작전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지작사령관이 되면은 미군하고 연합작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겪은 사람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육사 출신이 아니니까 발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상열 중장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장수를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냐 이거죠. 자기가 전쟁을 했을 때 이기기 위한 장수를 뽑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한테 대들지 않은 사람을 뽑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열 씨 개인 그 양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계엄이 뭐 하나만 열리면 되면 다 옷 벗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천동설에 갇혀서 그게 옳다고 믿고 그걸로 세상을 재단하는 거예요. 지금 운 좋게 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통수권자니까 그렇게 군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통수권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자, 전쟁은 위정자들의 놀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윗대가리들은 뭐 덜 고생하는데 밑에 있는 병사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은 죽어나죠. 많이 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미군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미군은 우선 자기네 병사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지상군을 투입 안 합니다. 그냥 해공군으로 거의 작전을 다 해요. 이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공군 F-15기가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대담한 작전으로 조종사는 물론 무장사까지 싹 구해왔습니다. 죽어나는 게 쫄병인 줄 알았는데, 물론 공군 조종사와 무장사는 쫄병은 아니죠. 공군의 조종사는 이상은 전부 다 장교니까. 그렇지만 뭐 그 세계를 보고 보면 쫄병들인데 그걸 구해왔습니다. 위장자들의 놀이인가 싶기도 한데 자기네 병사들을 굉장히 위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후진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이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걸 미국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죠. 그러면 전쟁을 왜 하느냐? 지금 미국이 이란을 왜 때리느냐? 이스라엘이 왜 때리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SBS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미국이 해상 봉쇄한다니까 이스라엘은 좋아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전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조롱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론이 또 어떤 건에 있어서는 아주 결사적으로 투쟁을 해요. 예를 들면 언론을 예로 안 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기소된 거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한 검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밀어붙이고 있죠. 사법개혁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자기네 이익금 더 달라고 뭐 투쟁을 들어갑니다. 하이닉스가 얼마를 줬는데 우리는 어떻다 하면서.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아마 대판 싸움 벌일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싸움은 정당하고 국가가 하는 싸움은 안 된다라는 시각은 뭐죠? 저는 노사분규도 그렇고 뭐 정치적 싸움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자기들 싸움은 다 정당한데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위정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 총리를 체인벌런에 비교하면서 비난했어요. 체인벌런이 누군지는 아시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오스트리아를 먼저 합병합니다. 그 다음에 주테텐란드라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독일계 사람들이 게르만인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인데 그쪽을 체코에 압박을 넣어갖고 체코는 오랫동안 독일의 속국으로 있던 곳이죠.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독립을 시켜준 나라입니다. 힘이 없어요. 거기에 게르만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니까 체코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당시 영국이 유럽에서는 맹주였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체인벌린이 날아가서 주테텐란드를 독일에 주고 독일은 더 이상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미넨 협상을 타결하고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히틀러가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폴란드하고 당시
폴란드는 그때 굉장히 독일이 무서워서 영국하고 방위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 체인벌린은 완전 바보가 된 거죠. 히틀러는 전쟁 안 할 거라 그랬는데 바로 전쟁했고 영국이 전쟁에 끌려 들어갑니다. 열심히 안 막았죠. 그러고 폴란드를 먹고 난 다음에 독일이 프랑스를 치고 영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체인벌린은 날아가야 되죠. 근데 그때 영국의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처칠이 보수당에 있으면서 계속 체인벌린을 비난하면서 영국은 싸워야 된다. 아주 인기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그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힘이 딸리니까 바로 뭐 계속 오래 끌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를 만나서 미국이 참전하라고 끌어오면서 그래서 거대한 승리를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처칠은 상당히 사람이 힘들게 했지만 영국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노벨상도 받게 되죠. 그때 히틀러가 막 리들이 간보고 있을 때 영국이 딱 때렸으면 히틀러도 추춤했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커졌고 미국까지 개입하게 되고 큰 세계대전이 됐다.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그걸 예를 들면서 지금 이란 문제를 제대로 안 다루고 이란 뒤에 있는 중국을 안 다루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트럼프는 영국 총리를 비난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 전쟁에 아직 개입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배는 보낼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틀리면 곤란한 거죠. 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요. 참 신기해요. 그게 강이 있으면 언젠가 범람하죠. 산이 있으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산불도 나고. 그 편안하게 있을 땐 참 좋은데 뻥 터지고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동해 쪽에 태백산맥 가보면 우리가 아주 가까운 숲이 참 좋은데 그게 산불이 나면은 막 바람에 날려서 시간당 20km를 날아갑니다. 막 바람에 날려서 휙휙 날아가니까 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거 당한 다음에 산불이 나게 되면 재산이 얼마가 날아갑니까? 또 그 끄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또 그 다음에 그 피해 보상하는데 돈이 얼마가 날아갑니까? 근데 그거를 초기에 못 막으면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걸 막으라는 얘기가 있죠. 그걸 이제 예방전쟁에서 프리벤티브 워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체제 운동하던 자들이 반미운동가가 돼갖고 미국을 때리겠다 하는 걸 알았음에도 설마 하다가 터지고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크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럼 더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바로 통수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군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강인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하고 동맹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는 보포비 공통, 이게 전투병과죠.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통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쫙 각 병과를 다 알고, 그 다음에 특히 공군과의 합동작전이 중요하니까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전방 부대가 싸울 때 보게 되면 예비군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동원도 알고, 그 다음에 미군과 연합도 알고, 그 다음에 군수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지작사령관, 군단장, 참모총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골라야지. 너는 학군이니까, 너는 계엄에 참여 안 했으니까 이런 사람 뽑으면은 전쟁을 당한다는 겁니다. 즉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불 끌 줄 모르는 소방대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시합할 때는 손흥민 같이 빠르고 그런 친구들을 써야 되고 UFC 할 때는 우락부락한 친구를 써야 돼요. 그 거꾸로 쓰게 되면 망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쓰게 되면은 내가 다스릴 땐 좋은지 모르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헤그세스가 계속 싸울 수 있는 지휘관을 요구했고 그 지휘관들을 가지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을 다루면서 미국이 미래에 부닥칠 문제를 미리 해결해 가고 있는 거죠. 챔벌린은 그걸 못했던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챔벌린이 이재명이에요. 그런 지금 군 통수권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 전쟁을 하느냐. 나중에 커지면은 못 막거든. 왜 우리가 예방을 해요? 산불 조심하라 그러고. 아니 이재명 같은 사람은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팔당댐 위에 있는 거기 무슨 보지 거기가?
세종대왕릉이 있는데 거기 보호를 허물면요. 지금 팔당 때문에 물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전기 물 많이 씁니다. 이천에는 하이닉스 쓰고 서울 사람, 인천 사람 물 먹고 더 이상 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 앞에 있는 여주보죠. 여주보에 있는 물 때문에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 허물면요. 평택 못 돌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AI 시대에 열겠다 그랬죠. AI 시대에 열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 없이 뭘 해. 이 국가 전략을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런 보들이 있을 때 큰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는 거죠. 군도 강하게 있고 군이 적절할 때 탁탁탁 움직여 작전을 했을 때 큰 전쟁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영삼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들 이 소심한 자들이 그때 북한을 탁탁탁탁 때렸으면은 북한의 핵 아직 못 갖고 우리한테 위축돼 있을 텐데 우리만 계속 터지다 보니까 천안함 깨져, 연평도 깨져, 못 깨져 보니까 우리만 위축돼 있잖아요.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죽느냐? 우리 주권자들이 죽습니다. 주권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산림의 산불을 방지하는 걸 하고 산림청을 운영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국민들 재산이 날아가고 주권자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안 당하려고 이 주권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직접 싸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안 되니까 전문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군이 너무 세지면은 무력으로 국가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 사람 뽑아서 통수권자로 임명하는 대통령제를 가게 된 건데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에 빠져있는 사실 이거는 서울대학교 구민교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제가 구 교수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다 그랬는데 자기만의 천동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관계없는 사람을 진급시킨다든지 육사가 아닌 사람을 한다든지 싸움꾼이 아닌 사람들을 한다든지 오히려 자꾸 위기를 자초하고 있어요. 통수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아니까 나는 체인벌린이 안 될 거야. 딱딱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부담스럽죠. 무섭죠. 사실은 지도자가 무서워야 돼요. 조롱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트럼프는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좌파 사람들은 이런 전쟁 얘기 나오면은 위정자들의 놀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이권이 걸린 거 할 때는 결사적으로 투쟁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어나는 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들이 덜 손해를 보려면 미리 선빵을 날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판단을 하라고 대통령한테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대통령만을 위한 정보기관도 붙여주고 그가 뭘 할 수 있도록 NSC도 붙여주고 다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활용할 줄 몰라.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도 그걸 몰라. 기자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가 요즘 억지력 쓰는데 원래 디터런스는 억제력입니다. 억지력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애들이 디터런스를 억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억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 용어를 왜 써? 우리 억제란 말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얘기해도 언론들이 안 변했었어요. 군을 진짜 몰라요. 근데 미국 애들은 좀 알죠, 언론. 근데 미국도 언론은 문제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참 언론도 한심하고 정치인들은 더 한심하니까 자기네 이재명 지키기 위한 사법 투쟁은 저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임무인 통수권은 방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모르는 대통령 저는 끌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